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 그 유엔 협회 세계연맹 유엔 본부 대학생 대표단 저희 13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두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4개월간 여러분들이 어떤 대장정을 펼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서로 이제 약간 좀 생각하시는 기대치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르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바로 잡아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 시작을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히 프로그램 속에서 설명해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서 저희 유엔협회 세계연맹이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고 하실 텐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프로그램 소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유엔협회 세계연맹은 이제 유엔이 설립된 1945년 이후 바로 그 다음인 1946년에 설립이 된 아주 오래된 국제 비영리 기구고요. 저희 이제 이름에도 유엔이 들어가고 또 로고에도 유엔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엔 기구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는 유엔 산하 기구는 아니고요. 별도 독립된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독립 기구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유엔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유엔에 전달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다 보니까 그 설립 목적과 그런 이념들이 다 유엔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무국이 뉴욕 유엔 본부와 그다음에 제네바 사무국, 그다음에 저희 서울 사무국 이렇게 3사무국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서울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그 대학생 대표 프로그램으로 저희 유엔 본부로 이제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유엔협회 세계연 유엔본부 대학생 대표단 프로그램 창립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엔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유엔에 관련된 많은 의제들, 다양한 의제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지만 바뀐다는 부분 하에 청소년, 청년 활동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이제 청소년, 청년 참여 의제를 삼아 이제 매년 30여 명 이상의 그런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는 이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커석에서 이제 청소년 포럼들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이제 참가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직속 청년 특사를 이제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좀 이제 청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더 이제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영향력을 청년들의 영향력을 유엔 내에서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엔협회 세계연맹도 좀 더 이제 다양한 그 청소년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유엔 본부 대학생 대표단 프로그램을 2015년에 발족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5년부터 매년 1회씩 진행을 하다가 또 이제 국내 그다음에 해외 유학생분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저희가 2019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맡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이제 여름 겨울 이제 연 2회로 이제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 기수로 13기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제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 현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보면은 그 근무자 수가 3배 증가를 하신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유엔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의 분담금 확대 정책, 또 이전에 저희가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한국인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지금 보면은 유엔 내에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평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인 분들이 그만큼 잘 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약간 여러 가지 뭐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가 사실 UN 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다 되게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고 해 가지고 좀 한국인 그 직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유엔 분담금,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예산을 마련할 때 그 분담금을 각 회원국들이 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몇 위로 지금 유엔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위부터 이제 193 개국 중에 몇 위 정도 할까요? 업 앤 다운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구이요. 숫자 스타트 9 위요? 정확하게 바로 그냥 답을 업 앤 다운 하기도 전에 맞춰 주셔 가지고, 네, 9 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뭐 한 10 몇 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9 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가 유엔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1 위가 이제 미국이에요. 1 위가 미국이 한 21%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2 점 몇 프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예, 그 분담금 비율에 따라서 또 유엔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또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9 위를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물론 지금 뭐 한 1,000명 이상의 한국인 직원들이 있지만 아직 그 분담금 비율만큼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은 한국인 직원분들이 더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유엔협회 세계연맹에서도 이제 한국인 청년들이 더 이 국제기구 진로에 대한 그 관심과 또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유엔 본부 대학생 대표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2015 년에 되게 조촐하게 시작을 했어요. 1기 때는 8 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많이 확장이 됐고, 2 기, 3 기, 4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9 년에 이제 원래 여름에만 진행하던 거를 겨울로 확대해서 5 기부터 겨울 기수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쪼끔 중단하다가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국제기구 진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또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많은 학생 수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로서는 프로그램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한국인 학생분들,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더 좋은 진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전 그 참가자분들 중에서 이제 국제 해외 그 대학원이라든지 국제기구 진출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1 기부터 12 기까지 다양하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계속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 유엔이나 국제기구 진로에 뭐 보장을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배웠던 부분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국제기구 진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존 참가자분들이 더 많은 곳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이제 그 국제기구 진로 진출을 할 때 이제 뭐 이력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천서 등등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제공해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께서도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국제기구 진출 준비를 하실 때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3기 유엔 본부 한국대 학생 대표단 교육 목표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유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유엔이 2030 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식을 증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꼭 국제 기구가 아니더라도 뭐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공공기관 다 지금 SDG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SDG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국내에서도 여러 교육을 통해서 그 실제 그 관련된 의제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분들도 교류를 하지만 또 유엔 본부 가서는 또 유엔 본부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대표부의 외교관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또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요. 또 다양한 이제 저희가 그 국내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책 제안서를 만들고 또 유엔 본부 가서 강연, 간담회, 뭐 발표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프로그램 토론 등에 참여하면서 토론 및 특히 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뉴욕 가서는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또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서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국제기구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경험을 해 나갈 거고 그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역량들을 이제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뭐 문화, 그 종교 등을 이제 갖춘 이제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문화적 의사소통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3기 유엔 본부 한국대학생대표단 주재 및 팀 편성 요게 쪼끔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구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우선순위 선택하는 게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 어떤 내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약간 쪼끔 '바꾸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조사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팀 배정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기존에는 그 SDG 17개 목표 중에 3 개의 목표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팀을 배정을 하고 그 팀 안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팀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자분들이 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기대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지난 기수 12 기부터 새로 도입한 게 국제기구 진로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12번, 13번,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약간 간소화된 국제기구 진로팀을 좀 선택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 "이번 학기에 내가 좀 너무 바쁘다. 내가 또 이 프로그램에 1 순위로 좀 그 시간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좀 도전을 좋아하고 좀 고통을 받고 잘 이겨내서 정책 제안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번, 13번, 16번 중에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목표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 반영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13번, 16번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약 4 개월 동안 좀 시간 몰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국제기구 진로팀은 쪼끔 더 좀 간소화돼서 시간 투자를 쪼끔 그래도 그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13번, 16번은 정책 제안서 약 한 30 페이지에서 40 페이지 정도 저희는 사실 10 페이지 이상만 요청을 드리는데 모든 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한 30에서 40 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서를 다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고 정도 분량이 된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 정책 제안서 플러스 이제 뉴욕 본부 가서 약 한 10 분에서 15 분짜리 발표를 또 축약해서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기구 진로팀은 반면에 뭐 보고서는 선택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국제기구 진로팀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국제기구 진로에 좀 관심이 있고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다 보니까, 국제기구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진로를 준비할 때 필요한 팁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얻어가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기수 12기 때도 굉장히 잘 해 줬고, 여러 가지 팁들, 노하우들을 잘 전달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도 그걸 좀 잘 해 주실 분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 과부하는 조금 12, 13, 16에 비해서는 덜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나는 좀 우리 13기 기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좀 국제기구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국제기구 진로팀을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잘 선택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설문지를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금요일까지 취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고 2차 때 또 만나 뵈서 2차 때 이제 여러분들 활동 모습을 좀 보면서 서로 좀 같은 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팀 배정을 할 거예요. 저희가 팀 배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냥 막 랜덤하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비도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대, 해외대 유학생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쨌든 서로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어쨌든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나는 이번에 좀 고통스러운 한 학기를 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 13, 16, 난 좀 '너무 이번에 바쁘다. 일정이 바쁘다.' 하고 조금 '부담이 된다. 정식 제안서까지 하는데 좀 부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국제기구 진로팀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단 일정, 13개 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 월부터 이제 1 월까지 약 4 개월 동안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해 가지고 국내 교육 1 차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참가자 자기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좀 전에 방금 마무리했고, 이제 프로그램 소개, 그다음에 제가 13기 회장단 모집 공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 끝나면 이제 13기 회장단,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수를 이끌어갈 회장단이죠. 그래서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장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팀 프로젝트도 많이 해 보시고 뭐 여러 대외 활동들을 많이 경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이번 13기를 잘 이끌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집 공고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UM민 SDG 소개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저희 2차 국내 교육 11월 4 일에는 온라인도 병행이 되지만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 그 명동 유네스코 회관, 굉장히 깊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 건물 11 층에 모여서 어 SDG 12번, 13번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해 주실 관계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연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바로 전기수 선배, 12기 분들, 또 그다음에 이전기수 선배들이 오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이니까 좀 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준비하는 데 있어서 팁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교류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또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 꿀팁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뉴욕의 맛집들 많이 그 12기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깐요. 그 정보들 저도 물론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곳들도 공유를 해 드리고, 또 그 이전 기수들이 또 좋았던 곳들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주 쉬고 그다음 주 11월 18 일에 공교롭게 제 결혼 기념일 날 그 3차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마찬가지 또 동일한 장소 유네스코 회관 11층 유네스코 홀에서 진행이 될 거고, 이때는 또 16 번에 대한 SDG 관계자분이 오셔 가지고 강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팀 배정 발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위한 그 배정 발표를 진행을 하고, 팀 프로젝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회장단도 발표하고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교육이 강연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 교육 3차가 끝나면 이제 팀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 때는 이제 팀별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팀 정책 제안서 및 국제기구 진로 관련된 그런 준비 사항들 계속 만들어 가시고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저를 많이 괴롭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 정책 제안서 작업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피드백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셔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중간 점검이 진행되는 부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정책 제안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섭외를 직접 또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섭외도 하시면서 그다음에 뉴욕 가서도 인터뷰 섭외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인터뷰 섭외를 하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정책 제안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전문가 섭외하는 부분이. 근데 이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과정이 저희가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근무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에 대한 그런 약간 가상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학술제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실 때 보면은 모르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인터뷰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일비재하게 실제 상황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해 보셔 가지고 뭐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력들이 4 개월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 월에 저희가 1월 22 일부터 26 일까지가 뉴욕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욕 5일 활동 동안 또 유엔 본부 견학도 하고 유엔 관계자분들과 또 교류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정책 제안서 발표와 국제기구 진로팀 발표 진행되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뉴욕 현지 프로그램 불가시 온라인으로 대치 진행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거는 지난 코로나 때 상황이어서 저희가 적어 놓은 멘트긴 한데 이번 기수는 큰 문제 없이 뉴욕으로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뭐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스타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뉴욕 현지에 가서 진행하는 교육 장소를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첫 번째는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Church Center for United Nations 저희가 요 장소에서 주로 모든 강연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엔 관계자, 종사자, 종교 시설이자 또 위에 회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 관계자분들이 회의 및 여러 가지 포럼들을 진행하는 곳인데 거기서 저희가 장소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엔 본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유엔 본부 안에 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사각 형을 쳐 놓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범위가 더 넓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 본부라고 해서 유엔 본부 메인 빌딩 있는 곳이 그냥 유엔 본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곳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체가 다 유엔 프레미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유엔 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유엔 본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철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이 다 밖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 사진에서 맨날 보는 그 유엔 본부 건물이만 유엔 본부가 아니라 그 전역을 유엔 프레미스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제 항공권 및 호텔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항공권은 개별 구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인솔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저희가 다 단체로 해서 이동을 하는데, 대학생분들이니까 개별로 이동을 하실 거고, 앞뒤로 개인 일정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단체 그 항공권을 구비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일정만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뒤로 개별 일정 넣으시는 분들은 넣으시고, 단 저희 호텔 체크인 일자인 21일 그다음에 호텔 체크아웃 일자인 27일 그날 이제 출국하는 일정, 아니 또는 뭐 개별 일정 가지실 분들은 별도로 숙소랑 이어서 구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일정 항공권 구매 잘 해 주시고, 금액이 대략적으로 겨울에는 한 직항이 한 200만 원 초반대로 구성이, 지금 구매를 하면 그렇게 될 거고요. 경유는 조금 더 저렴한데, 이게 워낙 먼 거리다 보니까 경유는 좀 비추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항을 좀 선호를 하시는데, 뭐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니까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항공권을 좀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서로 좀 다른 분들과 같이 좀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추후에 엑셀표를 공유를 해 드릴 거고, 거기에 이제 항공권 정보 등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좀 마음 맞으시는 분들끼리 같이 이동하실 때 참고차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권 구매는 다시 한번 정리되지만 개별 구매다라는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일정만 좀 잘 지켜 주시고, 주로 이제 랜딩하는 곳은 뉴욕에 공항이 크게 3 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비행편들은 뉴욕 JFK로 랜딩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라가디아라든지 뉴욕 리버티, 이제 미국 내에서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또 그 착륙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에스타로 이제 주로 다 가시게 되실 거고, 또 이제 뭐 교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학교와 좀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본인 비자로 그 갈 수 있는지랑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제가 여행자 보험 필수라고 적어 놨는데요. 여행자 보험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몇만 원 아끼려다가 진짜 병원비 몇 천만 원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구급차 한번 부르면 거의 1,0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구매를 좀 하셔야 되는 점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여행자 보험은 출국하기 전에만 구매를 하시면 되니깐요. 꼭 기억하셨다가 또 항공권 구매하실 때 옆에 이제 그 뜰 거예요. 보험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때 그거 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진짜 좀 알아보시고, 비용이 한 3-4만 원 정도 내에서 진행이 되고, 또 뭐 더 비싼 거 5-6만 원, 뭐 그렇게 너무 또 보장이 큰 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한 3-4만 원대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여행자 보험은 필수로 꼭 가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호텔은 그 햄튼인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이라고, 그 그랜드 센터 역이랑 유엔 본부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본부랑 그랜드 센트럴 도보로 다 5분 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호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선호하는 게, 뉴욕의 호텔 방들이 다 개인적으로 좀 다 작아요. 작은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그 작은 호텔들 중에서 좀 넓은 편이어서 저는 여기를 좀 선호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모셨으면 좋겠고, 2인 1실 형태로 배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룸메이트 배정 도와드릴 거고 뭐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체크인 일자는 어쨌든 21일 일요일 날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그날 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면
뭐 그 호텔 상황에 따라서 얼리 체크인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날 당일날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얼리 체크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냥 호텔 프런트데스크에 짐 맡겨놓고 좀 뉴욕 구경하시다가 이제 그 3시 이후에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체크아웃은 1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육박은 어쨌든 참가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조식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식이 뭐 구성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와플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플 여러분들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변의 맛집 정보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 제 개인적인 베스트는 그 어 칠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국식 그 중식인데 오리볶음밥이 제 30몇 년 인생 최고의 볶음밥 중 손에 꼽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 기수마다 제가 이거 뭐 약간 거기 홍보대사가 된 느낌인데 저희 지분이 없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근데 매번 거기 가서 다들 만족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그 호텔 근처에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조스 피자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저렴한데 맛있는 피자 먹고 싶다. 이 슬라이스에 그 1불짜리 피자집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 자주 애용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맛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쉐이크쉑, 파이브 가이즈 다 있는데 근처에 저는 뉴욕에 갔을 때 굳이 그런 체인점 이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수제 버거집들을 좀 찾아다니는 걸 좀 강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성분들 베이글 좋아하시는데 에싸 베이글이라고 또 저희 호텔이랑 그 유엔본부 근처에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베이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아무튼 그래서 맛집 정보는 저희가 추후에 좀 그 갈 때 다가갈 때 정리해서 공유를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서로 또 좀 공유를 좀 많이 하세요. 네, 또 좋은 추억 많이 남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공권, 호텔 요 정보 잘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이 파일도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항공권 구매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없는 이상 뭐 그 뉴욕에 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항공권은 뭐 100% 환불 가능한 항공권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을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실 그 항공권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오프라인 활동 일정 샘플인데 이게 바로 지난 기수 일정이었거든요. 네, 뭐좀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제스트만 말씀드리면, 첫째 날은 약간 그 SDG의 그 지금 저희가 배정받은 SDG 목표에 대한 강연 더불어서 유엔 본부 견학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또 유엔 본부 견학을 한 번 더 할 건데, 유엔 본부 견학 중에 그냥 기본 견학이 있고 또 아트랑 아키텍처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색다른 경험이니까 한번 또 추가를 해서 화요일에는 유엔 본부 견학 아트 투어나 뭐 아키텍처 투어 둘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후에는 이어서 SDG 강연, 그다음에 또 여러 기구들에 대한 그런 활동 에 대한 그런 강연, 간담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수요일이 중요한데 수요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팀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식 일정은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동안 정책 제안서나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 섭외를 이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팁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공을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즘 링크드인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링크드인 꼭 계정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되면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도 보내보고, 이전 기수들도 막 한 수백 개 보내고 다 거절당하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보내고
네, 답변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수백 개 보내면 뭐 한 10 개, 20개 정도 회신이 오는데, 그걸 잘 또 기회를 잘 살려 가지고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문가 섭외 좀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교 소속이 있으시잖아요. 다 전공 소속이 있고 전공에 교수님들이 다 계시죠. 교수님들 인맥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문어발식으로 약간 좀 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피드백 받고, 그분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소개해 주실 분 없나요?" 라고 해 가지고 또 소개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점차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잘 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 제안서가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끝났고, 저희가 11 월부터 시작을 한다 한들 12 월에 또 기말고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 월에는 또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다들 또 바쁠 때고, 서로 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미리 11 월에 계획을 좀 잡아 놓고,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1월 저희 뉴욕 가기 전까지 정책 제안서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형태의 그 일정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 그래서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뭐 프로그램이 어렵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배정할 때 국내에 계신 분들만 또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골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타임 디퍼런스, 시차 적응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시차를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환경들을 저희가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좀 이때 잘 못했을 때는 이때 좀 더 기여를 하고, 이런 노력들이 서로 좀 있어야 어 더 끈끈한 부분들이 되고요. 근데 다들 이제 이전 기수들 그때 막 하면서 팀 프로젝트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뭐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엔딩은 다 좋게 서로 끈끈하게 또 끝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어 약간 이 프로젝트를 잘 끝내면 대학교나 그 이후에 어떠한 팀 프로젝트는 껌이 되는 약간 그런 어 후기들을 많이 남겨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12기 친구들 또는 이전 기수 선배들한테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좋게 설명해도 여러분도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12기 분들 만나셔 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잘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쉽지 않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보람차고 아쉽고, 더 끈끈해지는 약간 그런 정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항상 매 기수마다 쪼끔 아쉬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려요. 지금도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미리 하셔 가지고 뉴욕 가서는 정책 제안서 때문에 밤새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리는데, 꼭 가보면 뉴욕 가보면 1 월에 저희 분명히 1 월에 가면 다들 정책 제안서 마무리한다고 막 밤새고 막 그러고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미리 좀 하시는 것이 좋고, 뉴욕 간 김에 뉴욕도 구경도 좀 하고 서로 또 좋은 시간 좀 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하시는 거를 어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제가 누차 계속하면서 강조를 드릴 거니깐요.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음 좀 프로젝트 참여에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수요일 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터뷰 일정 잡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날은 뭐 공식 일정은 없고 여러분들 팀별로 각자 일정, 그다음에 정책 제안서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오전에 뭐 브리핑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후에 그 정책 제안서 팀들 발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점심은 유엔 직원분들과 그 인턴분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같이 피자 파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팀 프로젝트 발표 진행하고, 그다음 날은 약간 국제기구 진로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이제 여러분들 정직 제안서 발표도 다 끝났고 좀 긴장도 좀 풀리셨으니까, 이제 국제기구 진로 준비에 대한 팁들을 얻을 수 있게 저희가 그
UN 공보국 담당자분도 초청을 해서 UN 국제기구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실제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인 직원분들 초청을 해서 한국인으로서 유엔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JPO 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그분들이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유엔에서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편안하게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실 거고, 그다음에 또 한국 대표부 강연,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진로팀 발표, 그래서 이제 폐회식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대충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11월 중순까지는 국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DG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제안서 준비를 위한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순부터 1월 저희가 뉴욕 가기 전까지는 정책 제안서 및 그 팀 프로젝트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1월에 뉴욕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일정, 이렇게 구상을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온라인 대체 활동 일정인데 뭐 이거는 저희가 파일 다 공유 드릴 거니까 참고로만 계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슷한 일정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좀 이제 머릿속에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잘 보여주셔서 4개월 동안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더 공유를 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단 부분, 죄송해요. 저 화면이 지금 좀 안 보이는데. 음,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13기를 이끌어가는 이제 회장단 모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그 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회장단에 이제 회장, 부회장이 있겠죠. 그래서 회장, 부회장 각 한 명씩 선출할 거고 이분들이 이제 13기를 이끌어가는 어,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내부 13기 단합을 위해서 모임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할 거고, 이제 이 대표단 프로그램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이 1월에 끝난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보면 다 이전 기수 단톡방들이 아직도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정보 공유도 하고, 뭐 다 같이 모이는 시간들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서로 소규모로 계속 만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3기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라 이제 13기로서 이제 끈끈한 그 정을 잘 이끌어서 계속 앞으로 또 이어나가는, 그래서 이제 회장, 부회장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총무를 한 명 선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무는 이제 회장, 부회장을 보조하는 역할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개별적으로 이제 회장단에서 주최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공지라든지 장소 예약, 회계 등 실무적인 업무들을 좀 담당하는 역할들을 맡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회의 이런 여러 가지 진행들을 할 때 그거를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억을 좀 정리하는 담당자. 그래서 나는 평소에 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팀장. 홍보팀장도 이제 13기의 활동을 이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대표단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까지는 계속 그 개별 기수에서 이제 그 개별 기수 인스타를 만들다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11기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기부터 이제 대학생 대표단 인스타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관리하고 카드 뉴스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그 나는 좀 홍보팀장 역할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학생 대표단 그 인스타그램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나 언더바 클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해 보시면 이전 기수들이 카드 뉴스 뭘 만들었고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보시면서 아, 나 이런 거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팀장. 이벤트 팀장도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약간 13기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대표단원 단합 활동 회장단과 같이 해주시고 뭐 뉴욕 활동 중에서도 대표단원 생일 파티라든지 유명지 방문하는 거를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팀장. 이전 저희 대표단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들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각 기수의 영상팀장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수에는 또 영상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도 다소 계시고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상 나는 좀 13기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팀장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장단 직책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파일 공유 드릴 거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마감 기한까지 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총무 그다음에 총무 이하 서기 그다음에 홍보팀장 그다음에 이벤트 팀장 영상팀장은 별도로 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활동에 지원하는 지원서 지원 뭐 이렇게 문구 및 이 활동 경험 이력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회장과 부회장은 저희가 이제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정도의 약간 출마 영상이죠. 출마 영상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호 몇 번 이거는 빼시고 그냥 나는 이거에 회장에 출마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1, 2분 내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 중복 출마 가능하세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둘 다 출마하고 싶으면 회장, 부회장에 출마하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아무튼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투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회장, 부회장에 출마를 하지만 또 다른 팀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셔도 되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13기를 이끌어가는데 기여를 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좀 관심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장단의 역할이 또 13기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네, 지금 11시 45분. 네, 제가 드릴 대표단 소개와 회장단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회장단이랑 부회장단 영상 찍는 거에 관해서는 네. 자유 형식인 거죠? 얼굴이 꼭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얼굴 꼭 안 나와도 되고요. 자유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그리고 질문 한 개 더 있는데 네. 나중에 미국 가서 발표할 때 네. 그 발표 멤버를 따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 같이 발표하는 건가요? 발표 멤버를 따로 뽑으시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팀당 멤버가 뭐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 받고 이렇게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한 10명 내외거든요. 인원이 많고 발표 시간은 짧기 때문에 발표자를 따로 선출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 이제 이전 기수 발표하는 부분 보면은 뭐 한 두세 명 정도 발표를 팀으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명이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세 명 또는 뭐 네 명 뭐 이렇게 그거는 팀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이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합한 인원으로 선출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정책 제안서랑 그 발표에 있어서는 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유엔 본부 가서는 관계자분들 다 해외 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발표는 다 영어로 진행되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서 작성도 영어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네, 발표도 영어로 진행하셔야 되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혹시 코로나 그 백신 확인증도 필요한가요? 갈 때? 미국 뉴욕으로?
지금은 이제 다 완화가 돼서 별도로 필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네.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뭐 지난 기수도 그랬고 이번 기수도 아마 백신 검사는 따로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11기 때 갔을 감사합니다. 때는 저희가 그때 백신 검사가 필요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음, 저희 단원 중 한 명이 못 가서 그 친구는 이제 아, 12기에 합류해서 같이 갔던 경험이 있는데, 네, 지금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저희 혹시 일정 진행 후에 따로 뉴욕에 좀 더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대학생 활동이고 앞뒤로 개별 일정 넣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개별 일정 넣으시는 거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지정해드린 호텔 그 숙박 일정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별도로 이제 숙박하시고 숙소 구하시고 항공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도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쭉 계속 저희가 그 단톡방 통해서 공지 계속 드릴 거고, 뭐, 비자라든지, 뭐, 이스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신청, 그런 부분 안내를 드리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통에 좀 서로 다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개개인 한 명이지만 저희는 또 이제 54명이라는 또 많은 인원을 또 인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저희가 국내 교육 진행할 때 부득이하게 빠져야 될 경우 이럴 때는 미리미리 저에게 좀 연락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저는 뭐 다른 담당자들마다 다뭐그 다른데 저는 뭐 낮밤 뭐 연락하는 거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제가 뭐 바쁘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답변을 웬만하면 다 드리고 제가 뭐 일이 있거나 하면은 어쨌든 늦게라도 답변을 좀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카톡이 제일 빠를 거고요. 카톡이 제일 빠르고 뭐 이메일이든 제 연락처 아마 제가 사전에 공유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공유 드려서 혹시 뭐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될 경우는 전화도 주셔도 되니까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연락, 소통 잘 신경을 써주시고, 저를 많이 괴롭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진행할 때, 네, 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요. 네, 안 잡아먹으니까 저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닌데, 제가 해외에 가는 항공편 예매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혹시 관련해서 네네. 팁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로 이제 국내 직항 비행편 알아볼 때는 그 네이버 항공권으로 많이 검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좀 나는 해외 항공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스카이스캐너나 이런 그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 항공권 이용하시는 게 제일 조금 편하실 것 같고 항공권도 약간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놔두는 거 보면은 화요일 기준에 좀 이게 가격 변동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너무 항공권을 자주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그 가격을 또 올리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네이버 항공권 이용하시는 게 제일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자랑 이제 그 출국하시는 위치와 도착하는 곳 해가지고 하시는 게 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좀 너무 약간 듣보잡 사이트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좀 약간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안전한 플랫폼들, 내가 이름을 들어봤던 곳들 위주로 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쉬는 시간 갖고요. 57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저희 UN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강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분까지 다시 복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